작은 상자 같이 행담입니다. 같이 행담은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헬로? 갑자기 뭔 영어를 하세요? 예. I'm 진작. 예, 진장님 근데- 압니다. 진장님인 거 알아요.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그 전화 영어 클래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좀 넘게 했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네. 도움되고? 도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영어 선생님이 그 온갖 쓸데없는 얘기 다 하거든요. 네.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없겠지. 매일 하는 직접 얘기하는데 나 오늘도 일하고 그러니까 그쪽도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네. 나 오늘 팟캐 녹음하러 네. 간다 그러니까 네. really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해달래요. 멘트 해야 됩니다. 한류 스탄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 맨날 돈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and this is my message to my favorite English teacher, Ms. Mika. Are you listening? Thank you, teacher Mika. 아니 이제 웃긴 게 뭔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러니까. 캐릭터의 미카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예. 더빙이 제가 영어를 쉬워진 것 하면요. 같아요. 영어를 네. 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7월이 돼 버렸어요. 네, 우리가 6월에 방송 안 했습니다. 지난 방송이 5월 21일 녹음이었고 오늘이 네. 7월 2일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정답. 월간으로 바뀌었네. 격월간이죠. 겨울이 겨울간이네 진짜. 다음은 이제 9월인가요? 대책 회의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별 문제는 없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됐다는 게 이게 더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죠. 잘 아니 근데 보셔가지고.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강님 어때요? 뭐 하고 있었어요? 요즘? 저는 요즘 현장에 파견돼 가지고 네. 저 진짜 바쁘게 지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시간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쩌 지금 얼굴이 하얘진 것 같아요. 창백한 거예요. 창백한 거. 한 달 동안 이게. 오늘 처음 쉬어요. 지금 6월부터 주말 오늘 진짜 처음 왜 쉬어요. 이렇게 굴립니까 사람들을? 이게 현실이네 진짜. 그러니까 그 자리 좀 뛰어서 좀 저처럼 일 없는 사람 좀 주면 안 돼요 하루만? 진자님도 바쁘셨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저는 진자님 왜 바쁘셨어요, 그럼? 조금 조금 다른데 이게 저는 네. 안 바쁘려면 얼마든지 안 바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라도 막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막 시켜가지고 바쁜 거잖아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일도 바쁘긴 한데 저는 이제 지금 애가 둘이다 보니까 안 바쁠래 안 바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바쁘게 살면서 하루살이 한다 해야 되나? 네. 일하고 애 보고 뭐 이게 막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예, 아니니까. 그러다가 그래서 손님들 만나가지고 정해진 그런 게 예, 있겠습니다. 손님들 만나서 술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마치 하루살이 하듯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겠어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훅 지나가고 두 달 뭐 격월이 돼버렸네. 그 원래 이제 부모가 그 정도로 노력을 해야 또 부모의 시체를 먹고. 시체를. 그러니까 동물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는 아니고 그 엄마한테는 진짜 해당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의 네. 생기를 빨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같아요. 그렇게 됐고. 네, 근데 그 중간에 예. 좀 재밌는 일도 있었죠. 어떤 재밌는 일이 저희가 이제 있었죠? 평균 조회수가 이제 좀 쌓이면 한 예. 100여 예. 얼마 정도가 되고, 근데 예. 하나가 조회수가 갑자기 500을 육박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500이 됐어요 그게? 그게 다섯 신기록이에요. 배, 예, 다섯 우리 배. 첫 회가 300몇 회밖에 안 되거든요. 고작 해야. 그치. 예. 잠깐 이거 공개해도 되나? 우리 너무 인기 없는 게 티가 나잖아. 아니, 저희는 이제 초창기니까. 네, 예. 초창기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아무튼 달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자광의 망명기 1부입니다. 1분만 올라갔어요? 1부만. 그래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들은 거겠지. 국정원이나 이게 이상한 얘기 할까봐 쪽에서.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데 뭔가 계속. 그래서 진자님 뭐 최근에 뭐 혼자 여행 갔다 오셨어요? 네. 어디 제가- 갔다 오셨어요? 어디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프로젝트가 하나 끝났어요. 그래서 안면도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요즘 부모님이랑 사니까 술을 못 먹어가지고 사실 술 먹으러 간 거거든요. 아니 안면도까지 술 먹으러 갔다는 게? 그렇죠. 해변 걸고 뭐 하는 거 조금 하긴 했는데 그냥 빨리 끝내고 초저녁에 일찍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서 준비를 했어요. 맥주 1.6리터 하나 사고 소주도 좀 큰 혼자만의 치킨 하나 파티를 한- 막 혼자서 하는 그렇게 하실 4만 원, 거예요? 5만 원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일탈로서 한번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보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서 TV 보면서 막 마시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가서 잠깐 쉬자 했더니 정신 차려보니까 다음날 아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말짱하고 머리는 아니, 깨질 뭐 것 같고. 이건 혼자 그거- 먹으면 그렇다니까요. 아니 예. 뭐 그렇기도 하고 프로젝트 끝나고서 기분 좋아가지고 또 네, 좀 지쳤죠. 피로도 그날 좀 풀리고 또 막 그랬겠지. 바닷가 가서 막 혼자 뛰고 막 해변에 글씨 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술이 맥주 한 500 먹고 소주 한 200 먹고 3분의 1씩 먹었더라고요. 소주는 많이 드셨네요. 늙었구나. 옛날에는 그 정도 다 먹었어요. 근데 좀 홍대에서 술 3분의 1도 먹고 왔던 거 먹겠더라고요.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거 막 거짓말이라고 하더니 대박입니다. 진짜 맞다니까. 진짜인데 그거.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제 그렇게 술을 죽으려고 먹으면 안 되고 즐기면서 먹어야겠다. 고급스럽게. 그렇죠. 좋은 술을 조금만 네. 맛 한 방울 한 방울 다 즐기면서. 그럼 고급진 고급지게 술집으로 살아야 가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냥 한국 소주, 한국 맥주 그런 데 파는데 안 가려고. 가고 고급진 데가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바가 있어야죠. 바. 바. 우리 거창단 멤버들은 바 다니시는 데 좀 있습니까? 다닌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정해서 막 자주 가는 데는 가본 적은 있지만 없으니까. 본 적은. 그러니까 바 같은 데는 그리고 단골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쵸. 자주 가는 그런 게좀 데를 돼야 되죠. 가게 되잖아요. 아, 그런 그거- 건 없어요. 아니 딱 가서 앉으면 한 마디도 안 해도 늘 먹던 그거가 딱 나오는 그런 그렇게 데가 있어요. 멘트도 그렇게 하잖아요. 영화 보면은 늘 그러니까 먹던 늘 걸로 먹던 이러면서. 거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하고 딱 주잖아요.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소주를 마시죠. 근데 저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건실하게 사시는데. 고급진 삶을 살고 계시네요, 되게.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모은 것 같습니다. 풍요롭게 살고 계시네. 네. 자, 그래서 다들 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그 바에서 한 분을 바텐더를 섭외해 네. 왔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좀 걸렸네요. 볼게요. 네. 저는 세모고요. 그리고 20대 중반이고 바텐더로 일을 하게 된 지는 한 2년 정도 다 돼갑니다. 세무님이라는 게 이게 왜 세무님이신 네. 거예요? 뭐 뜻이 있는 이거는 친구들이 어떻게 부르다 보니까는 생긴 별명인데요. 아 원래 개인적인 별명이신 거예요? 네, 네. 제 본명을 이제 좀 느려서 일본식으로 읽다 보면은 세무가 되거든요. 바에 가면은 네. 근데 이렇게 막 바텐더분들이 명찰 달고 있지 않나요? 그럴 어, 거기다가도 이 그런 것 이름을 그런 아니,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니요, 저희 가게 네. 같은 경우는 명찰을 달고 있지는 않아요. 뭐 손님분들이 가끔씩 이제 제 호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저는 그냥 실명을 얘기하고 네. 그냥 그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누구 씨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선생님? 않나요? 선생님. 되게 아저씨들은 막 마텐. 누구야 막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누구야라고 들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거의 그런 아무나 분은 아저씨 없어요. 나온다는 얘기네. 네. 아저씨 잘 안 갈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시겠지. 군마시네. 네, 젊은 손님들이 아무래도 많아요. 연인들이 오거나 네. 예. 그렇죠. 직장인들도 많나요? 네, 직장인분들도 직장인들도 많고요. 네, 그 가게 위치 정도는 얘기해도 되죠. 상호도 얘기해도 돼요. 네, 그렇죠. 이분은 사실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희 말하셔도 되잖아요. 저희 네, 방송.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 합정 상수 쪽에서 합정에 매우 가깝죠. 합정에서 한 2블록 정도 네. 들어가면은 있는 거긴데. 바앤 블루스의 약자로 이제 그랬어요? B&B입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검색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B&B라고 한글로 치는 게 정확한가요? 아니면 BN을 알파벳 N으로 쓰나요? 제 경험상으로는 네이버에 그냥 합정 B&B라고 한글로 합정 치면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진장님이 여기 단골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잠깐 제가 되게 있는 척하지만 그냥 사실 친구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나마 좀 가본 거예요. 본인 단골이고 엄청 잘한다면서요. 거기 그 바텐더 만화가 있거든요. 일본 예. 만화가 있는데 예. 거기서 보면은 2번 오면 단골이고 3번 오면 평생에서 좀 그런데 다니는 사람은 좀 자랑을 하려는 기분이 있어요. 되게 오면서 되게 친숙한 척을 하는데 그럼 그걸 바텐더가 잘 받아줘야 된다. 아, 정말 받아줘야- 그런 잘 거죠. 받아줘야 돼? 처음 온 사람도 아 맞아 그런가요? 아, 실제로?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손님분들 중에 저 기억하시나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근데- 바텐더 입장에서는 네. 기억이 안 나죠. 손님이 안 들다니까. 근데 기억이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서 뭔가 상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는 거는 이제 자주 오셔야지 기억을 하고 인상이나 얼굴 뭐 목소리 이런 거는 제가 좀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면 전에 무슨 메뉴 먹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서 뭐 이러 하셨죠. 뭐 저번에 예를 들면은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뭐 택시 저번에 불러드렸었는데 접수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했었죠.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콜이 안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은 네. 사실은 2번째 왔는데 단골인 척하면서 친구 데리고 와서 비스내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되게 막 자주 오는 것처럼 막. 아니, 그렇죠. 이게 인간의 뭔가 외로움을 막 되게 알아주는 좀 그런 것도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사실은 좀 면에서. 그런 현대인의 고독을 달래는 예, 그런 고독에 공간이 대한 면도 갑자기 있는 너무 것 주제로 같아요. 들어간 것 얘기 같아요. 들어보니까 갑자기 딱 그런 얘기 맞아요, 생각이 실제로 딱 그런 게 들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오면은 그 정도 기억이 나세요?
아니 그러니까 막 아주 특징적인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너무 개성이 넘쳐. 아니면 너무 잘생겼어. 이런 거 말고 네. 평범한 사람인데 인상이 막 확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도 기억이 날라면은 어느 정도에 갑자기 궁금해서. 우선 혼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두 번째 오면은 그냥 바로 대부분 기억을 해요. 두 번을 혼자 오면 혼자 오는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기억을 하지 않지. 우리도 관심이 필요한. 그렇죠. 여럿이 오시면은 아무래도 기억해야 될 분들이 많고 뭐 그렇죠. 시키시는 그렇죠. 메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혼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오는 분들은 네.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럿이 오시는 경우에는 한 3-4번 정도는 와야지 제가 좀 저분들 저번에도 오셨네. 오늘은 멤버가 바뀌었네. 요번엔 뭐 시키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남자가 바뀌었네, 여자가 바뀌었네. 이것도 이제 기억이 나오고 그러겠네. 그럼. 네. 사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예. 빠니까 뭐 손님의 예. 프라이버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네. 돼. 그래서 그렇게 좀 아는 척을 하면서도 사실 그런 거 함부로 그렇죠. 또 위험한 그런- 얘기 안 하고 민감한 건 전번 얘기 오신 안 해요. 분이랑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그럴 때도 있겠네. 어떤 사람들은 와서 늘 이렇게 단골인 척을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날 제발 몰라봤어야 될 텐데 내가 왔다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글쎄 그게 네. 성격 따라서는 점원이 아는 척하면은 뭐 꼭 봐 아니라도 다른 그렇죠. 가게에서도 자꾸 친한 척하면 되게 부담돼서 가기 싫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반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일단 이런 정도로 하고 직업으로서의 바텐더에 대해서 네, 좀 간단히라도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미지와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텐더만큼 세간의 인식이 좀 모순되는 직업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쪽의 환상은 정말 고상하고 고급 문화이고 뭔가 대단히 진지하고 멋있는 것만 있을 것 같은 화려한 그런 이미지. 왠지 영화에서 보면 되게 충직한 조연으로 주인공이 막 사람 막 죽이고 오면 혼자 다음 장면에서 바에 혼자 딱 앉아 있고 바텐더가 알고 보면 겁나 잘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술 따르는 일. 주로 어르신들이 되게 좀 천하게 부르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문제가 있는 게 뭐 바텐더가 그냥 술 따르는 거라고 쳐도 전혀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또 네. 술 따르는 일은 뭐 그렇게 또 안 될 게 있는 일이냐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현실은 그러면 어느 쪽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은 한국에서 바텐더라는 단어가 어떤 이미지로 인식이 되는지 그거를 그냥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바텐더, 특히 여성 바텐더라고 하면은 이제 의미가 좀 혼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같이 이렇게 뭐 클래식한 바나 아니면 뭐 플레어 바든 어디가 되었든 이제 자기가 배운 전문 기술로 칵테일을 만들고 뭐 쇼잉을 하고 그런 사실은 이제 그게 바텐더가 맞는 건데 다른 바텐더는 그러니까 술을 직접 다룰 수 네. 있는 바텐더가 있고 네. 바 뒤에 서 있지만 직접 술을 칵테일을 만들지는 않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대를 해주는 바에서 같이 이렇게 술을 따라주고 먹고 이런 분들도 이제 바텐더라고 칭하잖아요. 네. 빙빵 뭐 네, 이런 거. 네, 맞아요. 아 그래요? 토핑 그런 바나- 분들도 바텐더라고 칭해요 자기를? 업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똑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구직을 할 때에도 사실 그런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좀 잘 구분을 해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점이 좀 힘들기도 하고. 전통의 바텐더를 원하는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은 구별을 해야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 몰라가지고 단순하게 술을 따라주는 바텐더도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술을 따라줘서 바텐더라는 게 토킹바나 뭐 이런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이 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술 친구 말동무하면서 하는 네. 좀 어리고 뭐 이런 친구들이 그렇구나. 근데 그게 그거를 사실 손님 바텐더라고 입장에서 하니까. 좀 구분 헷갈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통 클래식 바의 그런 바텐더한테도 좀 그런 거를 요구하고 그러면 좀 그렇죠. 그러면 또 기분이 생길 수 나쁘실 있죠, 것 문제가.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업장에서는 이제 술을 따라주고 그런 거는 하지 않고요. 이제 네. 뭐 이렇게 가끔 이제 대화를 나눌 수는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접대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좀 오히려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구분이 되는데 그런 접대받던 데서 하던 버릇을 그냥 바에 가서도 하고 그러면은 확실히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손님분들 중에도 이제 약간 좀 연령이 있는 남성분들은 이제 혹시나 토킹바인가 싶어가지고 왔다가 자기가 이제 기대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는 다시 그냥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물론 그냥 접대해 주시는 분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바텐더를 술을 만드는 우리나라 말로는 주조가 아니고
조주사라고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술로서 그거를 얼마나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주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식문화가 고급화됐다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소맥을 말아먹는 것도 칵테일 아니에요? 네, 사실 그걸 먼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칵테일의 정의가 꼭 술만도 아니고 음료를 타면은 칵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 무알콜 칵테일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우선 칵테일의 정의는 이제 술 외에 어쨌거나 2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으면 모두 칵테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게 많이 즐기는 네. 소맥 같은 소맥도 것도 칵테일이 이제 맞긴 맞죠. 칵테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로 치면은 무알콜 칵테일은 칵테일의 정의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술 플러스 그렇죠. 다른 재료 아. 아니면 술 포함된 뭐 2가지 이상 3가지 뭐 그런 재료가 들어가야지 이제 칵테일인데 이제 무알콜 칵테일은 그냥 현대 사회에 약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금은 넓게 보면은 칵테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무알콜 칵테일이 처음부터 그걸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술이 조금 들어가던 레시피에서 술을 빼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무알콜 완전 칵테일로서 무알콜도 이제 있군요. 네 그냥 독립성을 가지고 아예 그 자체로 그냥 맛을 만들어낸 레시피도 있고요. 근데 뭐 진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것도 있죠. 예를 들면 피나콜라다나 카사블랑카 이런 칵테일들은 이제 알코올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알코올 빼면은 이제 그냥 무알콜 칵테일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카사블랑카는 메뉴판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제가. 저 진짜 이거 네. 준비하면서 순변님한테 개인적으로 실망했습니다. 아 예. 어떻게 좀 아니 저는 정말 바랑 좀 친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요? 네, 변호사라면 뭔가 좀 바에서 의뢰인을 만난다거나 맨날 사무실에서만 만나십니까 재미없게? 아니요. 우리 만나도 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아저씨들이라 가지고 그런지 바 가는 사람들이 없던데요. 그냥 한국 문화 문제인가요? 예, 문화의 문제인 것 같고 가도 그냥 소맥 마시고 네. 3가지 중에 고르는 거예요. 소맥 할래, 소주 할래, 맥주 할래. 예. 다양한. 그래도 하나는 칵테일이네. 아 칵테일이죠. 아 참. 아 그리고 네. 뭔가 제가 맨날 골방에 틀어박혀 있어서 네. 상상력이 이쪽으로밖에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정보 수집은 술집 가서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게임에서 이제 아니 그래도 좀 마을에 들어간 다음에 변호사도 좀 주점에 조사를 하잖아 아닌가? 변호사는 탐정이 아닌가? 변호사 조사라도. 예, 조사 안 하죠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조사를 안 해요. 예. 현실이 아 너무 근데 재미가 뭐 없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조사까지 증거 조사까지 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는 거의 네. 없어요. 사실 자기가 직접 정보 입수하면 그게 법적으로 그게 더 문제가 될 수가. 탐정업에 대한 얘기인데 네. 아니, 변호사들도 변호사가 할 수 있어요. 할 할 수 수는 있고 근데 그거를 의뢰인들이 보통은 네. 자기들이 해온다고 해요. 네. 그거에 단가 매기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시간 쓰는 갖다 거니까 준 걸로. 어쨌든 네. 예, 자기들이 막 찾아오도록 보통은 유도합니다. 뭐 어쨌든 저의 무지가 자꾸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슬픈데. 네. 아니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이 예. 세무님 바에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네. 계속 시도를 했는데 못 갔잖아요. 이거 우리 이거는 사실 술 자강님의 문제가 컸어요. 네, 그때는. 자강님이 저는 맨날 갈 수 붙들려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저를 빼고 가시죠 그러면. 아 그래서 한 번은 자국님 빼고 가려 그랬는데 저는 가서 앉아 있었는데 수변님이 저를 바람을 맞히시더군요. 아, 예, 바람 맞췄죠. 그때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만 드라마 같았습니다. 바에 혼자 앉아서 앉았다 한데 안 온답니다. 남자한테 바람 맞는. 뭐 가게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요새는 제가 사장님 대신 종종 가게를 보기 때문에 특히 지금 녹화하는 이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게를 보거든요. 사장님 대신에. 어, 네. 그래서 신뢰를 언제든- 받고 계시는구나. 네, 언제든지 이제 놀러 오셔도 저는 환영이요. 아 그러면 이제 세모님 바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종류라고 할까요? 바도 은근히 종류가 많잖아요. 아, 네. 그러면 세모님이 일하는 바는 어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 가게는 이제 개인 업장이니까 이제 호텔이나 외식 업체에 소속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걸 그냥 클래식 바라고 부르나 봐요. 네. 그냥 비교적 좁은 점포에 뭐 네. 왠지 지하가 많죠. 뭔지 몰라도. 네, 그렇죠. 저희 가게도 일단 지하에 있기도 하고. 2, 3층도 가족 있잖아요. 2, 3층. 네, 그런 데도 있죠. 네. 1층은 진짜 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라운지 바처럼 이렇게 좀 공간이 넓고 크고 네. 이런 데가 1층이나 2층, 3층 이런 데 네. 약간 좀 바깥에 경치 보면서 먹으라고 그렇게 위층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어 바? 네 플레어 바라고 보통 플레어 네. 뭐 잔재주를 가리키는 말이죠.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더 플레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이것저것에 있는 체인인가요 혹시?
체인도 있을라나요? 아닌가요? 저는 모르겠네요. 체인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본거 같아가지고. 네. 예. 있겠죠. 그게 플레어바가 한동안 유행을 확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쇼 불쇼라고 적어놓으셨는데 불쇼는 제가 알 네. 것 같은데 물쇼는 뭐예요? 아니, 물쇼는 그냥 불쇼에 호응을 맞추기. 아 그냥 그 써보는 거예요? 그냥 넣으신 거고. 아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했거든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옛날 그 룸문화에서 술잔을 쫙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그런 거요. 제조, 그러니까 폭탄주 만들 때 그런 거에 더 친숙하시군요. 그리고 막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가지고 네. 부어가지고 뭐 네. 이런 거를 물쇼라 그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쌓고 하는 건 하지 않나요? 저도 네. 조금 가보긴 했는데 네. 한번 본것 본 적은 같기도 없는데. 하고. 저도 이제 바에 그때는 이제 바텐더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전혀 못하던 시절이었는데요. 대학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친구랑 우연히 어떤 바를 갔어요. 근데 분위기가 전혀 플레어 바 같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되니까 두둥두둥 하고 음악이 그렇죠. 깔리면서 맞아, 타임이 있죠. 바텐더님이 네. 이렇게 잔을 이렇게 쌓고 막 이렇게 붓고 막 이러다가 네, 나중에 맞아요, 그거 불을 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화르륵 하고 막 아, 사람들 그건 막 재밌겠다. 오 하고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아 맞네 물쇼 네. 불쇼죠. 그게 물쇼 불쇼지 뭐 사실. 아 저도 근데 말씀하고 나니까 생각이 났네 갑자기. 저도 친구가 했던 데를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네. 때. 친구가 자기도 일한다 그러면서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걔는 근데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아예 배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가서 신기했던 것 같아. 막 물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플레어 바에 일하는 바텐더랑 클래식 바에 일하는 바텐더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쪽으로.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우선 저같이 이제 클래식한 바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칵테일을 이제 요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이니까 맛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들어가는 재료나 아니면은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계량을 하고 만들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이제 플레이어바 같은 경우는 사실 글쎄요, 제가 물론 저도 플레이어바를 많이 가보지는 않아서 이제 먹는 거라기보다는 사실 퍼포먼스가 위주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약간 그 플레이어바에서 일하는 바텐더 분들도 좀 연예인처럼 네. 이제 뭐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 명찰 달고 있는 그 아, 별칭 그게 같은 그런 것도 데는 있고, 플레이어바가 예. 보통 그런 거구나. 예, 별칭도 예. 달고 있고 그래서 막 뭐 누구 씨를 모십니다. 이러고 와 이러고 막 쇼를 하고 예, 그런 경우 좀 클럽 같은 분위기로 하더라고요. 그막 던지고 음악도 이런 되게 거는 그런 클래식 바도 마찬가지고 다 하는 건가요? 그 라운지 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플레어 바예요 그러면? 아니요, 플레어 바는 이제 그 플레어라는 쇼를 하면은 이제 플레어 바인 거죠. 라운지 같은 경우는 그 좀 널찍하게 있고 그건 세미 클럽 예, 아니 거긴 바라기 바라기보다는 네, 이름이 약간, 바긴 한데. 네, 그렇죠. 좀 이렇게 춤도 출 수 있고 그냥 뭐 양주 그냥 사 먹고 바에서 소주도 뭐도 팔고. 먹을 수 있고 예. 그게 제가 분류한 칵테일 도 내는 취급하는 거. 사실 그냥 카페나 뭐 이런 데서도 칵테일을 몇 종류 취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네, 요즘에. 그렇죠. 예.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뭐 깔루아 커피랄지 뭐 이런 것들 좀 쉬운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걸 하는데 바텐더를 굳이 쓴다고는 안 보기 하죠. 어렵겠죠. 네. 네. 그럼 역시 음료 자체의 수준에 있어서는 역시 클래식 바에 있는 이 세모님 같은 분이 확실하겠다. 네. 근데 뭐 아까도 잠깐 나온 얘기인데 그 플레이어 바에서는 막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동작이 필요한 거. 쉐이킹 하는 거 자체는 원래 만들 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플레이어 바에서는 그걸 더 과장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과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재미를 위해서 좀 더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 흔드는 거가 네. 제가 흔드는 거랑 세무님이 흔드는 거랑 달라요? 다르죠. 저는 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흔드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능 배합할 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속도나 이런 것도 중요한 건가요? 그럼? 속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도 그리고 횟수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칵테일의 경우에는 뭐 쉐이킹을 한 15번에서 17번 정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20번을 할 수도 있고 35번 쉐이킹하는 칵테일.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30번 하는 거가 있다면 뭐 어떤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 가게에 있는 것 중에 뭐 오후의 정사나 코코넛 브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30번 이상 쉐이킹을 네.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번 쉐이킹 하면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맛이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달라요? 많이 네. 다른가 보요. 그만큼 네. 얼음이 더 깨지고 더 녹고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쉐이킹하는 거를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20번 하던 거를 여름에는 한 17번 정도로 줄인달지. 왜냐하면은 이제 좀 유당 성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과실 주스 뭐 이런 것들은 거품이 더 여름에는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얼음도 빨리 녹기도 하고요. 그래서 횟수나 강도 같은 거를 좀 계절에 따라서 조절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당 성분이라고 뭐, 하시면 아,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는데. 우유인가요? 네네. 우유나 아니면은 뭐 아무튼 우유 성분이 들어가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요. 제가 어디 흑맥주를 전문으로 하는 데를 갔었는데 거기 갔더니 뭔지 이름을 모르겠네. 흑맥주 기반에다가 뭐가 되게 달짝지근한 거를 넣어서 바로 마시지 않으면 뭐가 막 생기더라고요 속에. 거품 같은 예, 거요. 거품인지 몽글몽글하게 막 생기면서.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아이리시 카밤. 맞아요. 카밤 맞아요. 카밤. 아이리시 네. 카밤. 저는 근데 그게 붓자마자 먹으면 안 생긴 상태에서 빡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끝맛도 달달하고 맛있는데 조금 기다리면은 한 번에 못 먹으면은 맥주 기반이니까 양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하얗게 몽글몽글 뭐가 올라오면서 뭔가 먹을 때 뭔가 기분이 이상해. 안 좋아 그 기분이. 예. 그거는 이제 기네스 흑맥주에다가 베일리스라고 이제 좀 초코 크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술을 넣은 건데요. 근데 그게 이제 비중이 서로 이제 안 맞다 보니까 저도 그거 한번 먹어봤는데 한 번에 넘기지를 못해가지고 중간에 남겼어요. 그랬더니 베일리스가 맥주 위에 이제 거품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구나. 뭉쳐가지고 둥둥 떠서 네, 그것도 이제 우유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맥주랑 잘 섞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둥둥 떠 있더라고요. 먹을 때도 좀 느낌이 이상하고. 저도 이거를 네. 그 흑맥주 집을 가서 그거를 먹은 이유가 결혼식 끝나고 나서 그거를 거기서 뒤풀이하겠다고 그걸 다 빌린 거예요. 되게 조그만 곳이었는데 바 같은 느낌의 흑맥주 집인데 되게 작은 곳이었는데 네. 근데 걸어놓은 예약금이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제일 비싸더라고 아이리시 카밤이.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그걸 시켜서 막 먹는데 무조건 원샷을 해야 되는 술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다음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인상이 깊었어요. 사실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먹을 때는 저 아는 거 있네요. 진정님 모르는 거 그래요. 중에. 예. 칵테일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네. 그것도 원래 안 섞이는 건데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 일시적으로 해놓은 퐁당 거고. 담가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순간에 먹는 거죠. 딱퐁당 담고서 확 먹어버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물리입니까 화학입니까 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동원이 돼서 뭐 일부러 층을 구분하기도 하고 그게 막 맞네, 섞이는 거 맞아요. 하기도 색깔별로 하고. 막 되게 이쁘게 만드는 것도 그래서 있더라고요. 뭐, 맞아요. 네. 진장님은 어때요? 시각적인 걸 중시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맛으로만 그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칵테일에서 시각적인 요소를 강조한 칵테일이 있고 맛도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잘 몰라서 단맛이냐 뭐 이 정도밖에 잘 모르는데 예, 저는 네.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 바텐더로서는 그런 다양한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맛과 시각적인 면과 또 다른 게 뭐가 있지? 술 냄새? 냄새도 나죠. 냄새 향기가 향도 나잖아요.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근데 향이 되게 우선 칵테일은 이제 크게 나누면은 뭐 시각적인 부분, 그러니까 칵테일을 이루는 어떤 장점이나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맛있는 거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예쁜 거 일단 그 두 가지가 잘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어떤 걸 중요하시는? 궁금해서. 저는 선호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맛이요. 맛을 제일 네. 중요하시는. 일단은 맛이 있어야 돼요. 저희 사장님께서 늘 이제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을 해주시지만은 네, 일단은 먹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거니까 맛이 있어야 되고요. 시각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죠. 만약에 보기에는 예쁜데 맛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저나 아니면 저희 사장님의 기준에서는 칵테일로서는 좀 부족한 거죠. 완전 되게 정통 그렇죠. 진짜. 진짜 진짜 맛이 진짜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진짜 맛이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뭐 칵테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기를 먹으면은 네. 먹으면서 맛있는 고기가 맛 없는 신선한 고기가 고기다 있잖아요. 이러는 거. 좀 더 고소하다던가 네, 막 이런 거 그치, 그치. 있다면 네. 그 막 칵테일은 제가 생각하는 칵테일은 되게 달고 향기롭고 뭐 시고 좀 음료수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중에서 막 어떤 맛이 나오면 맛있다라고 뭐 다 다르겠지만 네. 우선 칵테일은 맛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달콤한 것도 있고 그렇죠. 신맛 단맛 같이 있는 거, 그냥 신 거, 아니면 쌉싸름한 거 이렇게 보통 저희 가게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누고 있고요. 근데 칵테일은 모두에게 맛있는 칵테일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잘 알려져 있는 진토닉이나 피나콜라다 이런 것들도 모두에게 맛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음료수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정도면 딱 맞다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술 맛이 강하다 이렇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맛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 그 손님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칵테일을 만들었을 때 네, 그때가 이제 맛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무님 바 합정 B&B가 좀 맞춤을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 많이 안 가본 분들은 보면은 어디에서 주워들은 거예요. 뭐 마티니 있나? 그럼 마티니 뭐 그렇게 그렇죠. 자기 이름만 아는 거를 보통 시켜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족할 확률이 별로 높지가 않고 여기 가면은 여기서 다루는 메뉴가 한 100개는 넘죠? 네, 한 그 120가지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거 뭐 메뉴 뭐 알지도 못하는 거 보고 있어도 소용없고 이제 세무님이 딱 오셔가지고 스무고개를 시작합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하시죠? 아, 저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저 지금 맨날 항상 가면 진생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녹음하기 전에 한번 들어갔었어요. 가자니까. 아, 그러면 이게 얘가 가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왜 지금 맛이. 해주시면 되지. 막 그렇죠. 지금 센 못 것도 주잖아요. 있고 막 그냥 달기만 것도 있고 막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보통 단 거 좋으세요, 신 거 좋으세요로 시작하던가요? 보통은 처음에는 이렇게 사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어떤 맛이 드시고 싶으세요? 이런 맛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생각나는 거를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좀 센 거요? 아니면 뭐 좀 상큼한 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두 마디씩 이제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그냥 달콤한 맛이 좋을까요? 신맛 단맛 같이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신 거? 아니면 쌉싸름한 거? 어떤 게 좋을까요? 하면은 이제 선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신맛 단맛 같이 있는 게 좋아요. 하면은 어떤 과일이나 향 좋아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 오렌지나 레몬이요. 뭐 석류요. 이런 식으로 뭐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뭐 싫어하시거나 알러지 있는 거 있으세요?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복숭아 같이 좀 털 있는 과일 알러지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신거를 워낙에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견과류 같은 거 알러지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견과류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견과류 성분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성분이? 네, 예. 견과류 자체가 갈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네, 약간 좀 아몬드 성분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미숫가루 느낌 나. 네,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뭐 탄산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제 주량을 꼭 물어봐야 돼요. 근데 주위에서 보통 이제 둘 이상씩 있으면은 장난친다고 예술 잘해요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 믿고. 제가 안 믿고 이제 본인이 꼭 답해주는 거를 제가 듣고 구체적으로 소주 뭐 한 병 정도 먹어요, 아니면 2병 아니면 반 병 먹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못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보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못해요. 이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도수가 되는 칵테일을 줄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보통 5-6개 정도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데요. 네. 그럼 진장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뭐였어요? 그럼? 그때그때 다르죠. 그럼 그때 여기서 달라요? 네. 자기 취향이랑 컨디션을 특히 많이 반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땀 많이 흘렸다 그러면은 좀 양이 많고 좀 시원한 거. 시원한 거. 그렇게 해서 받았으면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체험해 보시죠. 선택장애 있어가지고 이게 글쎄, 그런 사람은 좀 힘들 것 이게 같아요. 저는 지금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림 보고 그냥 고르는 거에 네.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는 있겠네. 그리고 저의 맛의 취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쉽게 다양한 얘기해 주세요. 거를 마셔보고 네.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만 저는 이제 당장 만약에 처음에 딱 질문을 하실 때 신맛, 상큼한 맛, 뭐 단맛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뭘 먹고 싶지 이럴 것 거기서부터 같거든 사실. 아니, 그럼 그 중에 아무거나 네. 고르면 되지. 좀단 거요. 보통은 뭐 신맛. 단 거면 단 거겠죠. 그리고 그 아까 맛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잘 만들면 다릅니다. 이게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드셔보시면 아세요. 그냥 맛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와요. 자주 드시나 봐요, 팀장님은. 그렇게 제가 몇 번 갔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지도 않아요. 저의 지인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예. 자주 오신 편이에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솔직히 플라시보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맛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면서 맛을 계속 상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네. 기대를 가지고 딱 하는 거니까 이게 전혀 어떤 맛인지 상상을 못한 상태에서 먹은 거랑 그것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맛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리라고 아까 하신 그렇죠. 거겠죠? 그렇기도 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국가 자격증도 있다면서요. 예. 네. 네. 국가 자격증이 이게 국가에서 이거 시험을 봐요? 그럼 아, 운전면허처럼 시험을 본다는 그런 의미예요? 네. 시험이 그렇죠. 일단 어. 필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도 있고요. 정식 이것도 막 급수가 있나요? 그럼 1급, 2급, 아니요, 3급 이런 급수는 그런 건 없고요. 아니고요. 그냥 그냥 기능사죠. 조주기능사 자격증 이렇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주기능사라는 거는 바텐더
용인 건가요? 저는 처음에 조주기능사 했을 때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 술을 빚는 것도 이게 음.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알코올과 알코올 아니면 알코올과 무알코올을 배합하는 게 아니고 술이 아닌 거를 술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양조하는 쪽이라서 아, 양조. 예, 양조라 완전히 그러죠. 아, 다른, 양조구나 이거는. 예, 다른 분야고요. 예, 예. 조주기능사 자격증은 이제 바텐더 칵테일 만드는 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시험을 그냥 칵테일 만드는 걸로 보던데요. 네. 아 시험을 칵테일 만드는 걸로. 네. 그러면 그 막 시험 보시는 뭐 채점하는 사람도 있겠네. 네, 먹어보면서. 먹어보는 거죠. 아, 그럼- 먹어보지는 아, 않고요. 먹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약간 제비뽑기를 해서 그날 무슨 칵테일로 시험을 볼지 한 3종류를 이제 뽑아요. 그런 다음에 제 기억에는 이제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시험 볼 때는 그래스호퍼, 블러디메리 그리고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제 뽑기를 해가지고 나온 거를 7분 동안 이제 그 3종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시험이었어요. 먹어보진 않나요? 뭐 맛보고 네, 맛보는 거는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만들어내면은 이제 성공입니다. 그러면 그걸 먹어보지 않아도 따질 수 있나요?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를? 우선은 좀 예를 들면은 뭐 그래스호퍼 같은 경우는 뭐 민트 리큐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좀 초록색이 강해지겠죠. 아.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지적해주기는 하더라고요. 몇 번 누구님은 뭐 무슨 칵테일이 좀 소스가 많이 들어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지식 그러니까 일단 외워야 되는 거네요. 일단 네. 술이 어떻게 배합되고 어느 정도 뭐 쉐이킹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일단 외우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7분 내에 네, 3가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조주기능사 자격증이 요새는 꼭 뭐 전문인들 아니더라도 취미로 이제 회사원분들이나 뭐 학생 이런 분들도 많이 취득을 하기 때문에 필기책이나 실기 준비책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진이나 레시피 이런 것도 충분히 독학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환경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저도 아는 형님이 자취하는 형님이 있는데 심심한가 봐요. 혼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배우러 다니시더라고요. 배우러 다녀서 한번 집에 놀러 갔어요. 배우러 다니는지 모르고 놀러 갔는데 닭도리탕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닭도리탕에다가 자기가 막 칵테일 그 원액이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재료? 칵테일 재료들이 집에 막 쌓여 있어요. 그걸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 이거 배웠다 그러면서 이거 배웠다고 하면서 되게 잘 먹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와. 정말 취미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구도 꽤 많은 생기더라고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칵테일은 아니긴 했어요. 이게 되게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름은 들어본 것 같다.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이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이거는 본 적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더라고요. 신기하게 먹었었는데 하여튼 닭도리탕에다가 칵테일을 먹었을 때 특이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 자격이 조주기능사 그럼 이게 바텐더 되려면 필수인 건가요? 사실 필수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오늘 지금 바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네, 그런 것이죠. 조주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자격 조건이 좀 많이 개편이 됐다고 들었어요.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은 원래 이제 업장에서 몇 년 이상 일하고 이렇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이제 준비만 되어 있으면은 그 시험만 통과하면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그 조건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개인 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실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죠. 사실 네.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도 자격증은 안 가지고 계시고요. 아 그렇군요. 네. 뭐 근데 자격증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일하셨을 테니까. 어차피 네. 장인인데 무슨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그렇죠. 거죠. 잘 만드는 게 중요한 네. 거지. 왜 따는 거예요? 그럼 따는 사람들은? 우선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즐거움과 성과물, 자격증, 성과물을, 네. 자격증 수집을 위해서 이제 취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원래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냥 술을 마시는 것만 좋아하다가 한번 칵테일 이거 자격증 있는데 한번 따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따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일까지 하게 됐네요. 아 그게 먼저였어요? 바에서 일한 거보다? 네, 자격증 딴 게 그게 먼저였어요. 먼저구나. 취미 삼아 하시다가 지금 직업이 되신 거네요. 그럼? 네, 일단?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주기능사 이게 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은 지금 바텐더 수가 뭐 정확히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뭐 바텐더 자격 자체가 딱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조주기능사 자격증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씩 늘고 있어서 현재는 지금 매년 3,000명 넘게 이 자격을 따고 있고 현재 총 자격 보유자는 2015년 기준 44,000명 조금 넘는 정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 바텐더는 아닌 거예요. 취미로 따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없는데 바텐더 일 하고 계시는 지금 B&B 사장님 같은 분도 있으니까
뭐 알 수가 없는 여러 가지 거네요, 의미로 그럼. 네. 잘 알 수가 없네요. 어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거 할 때는 협회가 딱 있어가지고 그 공식 통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우리는 이렇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둠이 이게 아 처음에 제가 그거 어필하는 걸 잠깐 까먹었더라고요.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렇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이미 자리 잡은 분야고 그 전문성도 본인들끼리에 대한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새로운 상품 뭐라고 할까요? 그 새로운 거를 계속 또 개발해서 시도해야 되고 그리고 메뉴. 기존에 있는 것도 네. 워낙 많고 그걸 또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텐더라고 할 수는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좁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클래식 바 기준으로 했을 때 바텐더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교육 과정을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대학은 없더라고요. 대학 굳이 나와서 하려면은 이제 식품 관련 학과에서 뭐 여러 가지 음료 쪽을 하니까 네. 그래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뭐 바텐더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하긴 힘들고 이제 전문대나 학원에서 이제 바텐더 교육이 있고 이건 또 취미 쪽이지만 그냥 단기 광자도 있죠. 이거는 일반인 아까 제가 그 아는 분이 했다는 그런 거겠죠 이게. 네. 그런 거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데 정말 클래식 바에서 하려면은 보통 어떤 경로 뭐 그냥 사모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로를 거치신 건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스승과 제자 같은 그런 관계로 손님과 사장님에서 스승과 제자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요. 손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직을 이제 하다가 B&B를 찾게 됐는데 그래서 B&B에 가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면접을 보고 근데 이제 칵테일 배우고 싶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기는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돼서 1년 전부터 이제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배운 거네. 네. 그럼 처음 들어갈 때부터 조주기능사는 가지고는 있었는데 네. 처음엔 알바로 해서 직접 술을 만들지는 않고 네. 그냥 네, 손님, 서빙하고 네, 서빙하고, 이제 네, 설거지하고 설거지하고. 네, 그렇군요. 주문 받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보통 다른 바텐더분들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서빙하고 그런 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씩 배우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플레이어 바에서 일하셨던 분들이나 뭐 대표적으로 체인 바 중에서 럭키 스트라이크 이런 바 혹시 예.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도 갔었나? 네. 뭐라고 그러나? 네, 아무튼 그런 데서 일하셨다 거기 출신이란 분들을 몇 번 만나보았었는데 이제 그분들도 말씀하시기로 뭐 자기 사수한테서 배웠다, 뭐 사수한테서 어떻게 배웠다, 뭐 그냥 그런 뭐 내 사수가 남자였는데 뭐 그래갖고 나도 좀 되게 스타일이 털털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도제식 교육인 거죠. 도제식에 가깝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산업 현장에서의 기술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전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 교육 과정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노하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직접 일하면서 사수한테 배우는 식으로 되는 건데 바텐더도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저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조금 이제 교육이랑 좀 전 얘기인데 아까 맛에 대한 얘기인데 칵테일의 이제 재료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 재료들이 같은 그러니까 병에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병에 담겨가지고 뭐라고 하죠? 기성품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재료들은 이제 기성품을 근데 그 사용하는 재료들도 연도마다 좀 다른 면이 있나요? 그러니까 와인 예를 들어서 와인을 예를 들면은 와인이 물론 칵테일의 재료가 되진 않지만 예. 뭐가 있죠? 칵테일의 재료가 되는 것 중에 술이랑 위스키. 예를 들어 위스키도 그러면은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 네. 해마다 조금씩 다른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칵테일의 맛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같이 재료가 되는? 너무 우선- 미묘한 그거를 잘 못 느끼는 건지. 그거는 스트레이트로 먹을 때 네, 맞으죠. 그렇죠. 보통 칵테일 재료로 쓰는 것들은 이제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산 뭐 이런 위스키를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스트레이트나 언더락으로 예. 아니면 바틀로 판매를 하고요. 칵테일로 쓰는 이제 좀 무난한 위스키나 아니면 무난한 보드카, 진, 데킬라 뭐 이런 것들은 럼 이런 것들은 따로 있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베이스로 들어가는 술들이 달라지면은 맛도 달라지기는 하겠죠. 그러면 술도 있지만 이제 맛을 위해서 첨가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이제 조금씩은 미묘하게 다른 거 아닌가요? 같은 뭐 예를 들어 뭐 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사실 네. 예를 못 들겠는데 네. 우선 뭐 그 외에 첨가되는 뭐 주스나 리큐르 뭐 아니면은 시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워낙에 소모가 빨리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따로 숙성을 시킨다 이런 건 네. 없고요. 아니 그거는 숙성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아주 그냥 럽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 딸기잼을 넣는다고 치고 근데 네. 딸기잼이 뭐 오뚜기 딸기잼이랑 뭐 아, 이런 네. 게 다르고 이럴 거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가지고 예를 그러니까 딸기잼이라고 말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거 제가 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네, 뭐가 있는지 용어를 오히려 모르니까 전혀. 딸기잼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예. 좀 더 캐치를 잘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소주에 딸기잼을 타는데 이제 딸기잼마다 또 다르고 뭐 이런 거 이렇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성품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예.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선택을 하세요. 납품을 받을 때도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바텐더들의 생각마다 좀 자기 가치관마다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저희 가게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늘 기성품, 그러니까 늘 맛과 품질이 변하지 않는 재료들만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바들도 사실 많잖아요. 예를 들면 생과일 재료를 쓴달지, 네, 그렇죠. 그걸 그러면 갈아- 완전 네, 달라지는 거잖아요. 갈아서 넣고 뭐 이런 경우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품질 관리도 굉장히 힘들고 과일마다 또 그때마다 뭐 당도나 맛도 다를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변수들을 이제 수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딱 안정성 있게 항상성 있는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성품 재료들을 사용할 것인가. 이제 그거는 좀 바텐더의 선택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차이가 있고 다르긴 다른데 사실 바이서스는 칵테일 만들 때 뭐 그렇게 고급을 넣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섞이니까 그 고유의 미묘한 차이가 잘 감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드카를 예로 들면 우리가 그냥 보통 깡으로 마시는 앱솔루트나 스미노프나 그건 거보다는 조금 훨씬 싼 거 쓰더라고요. 좀 더 맞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보급하기 거. 쉬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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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실 뭐 다른 향 들어가고 하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생으로 먹을 때나 좀 차이가 느껴지는 거지. 저는 생으로 먹어도 차이 잘 못 느끼는데. 그건 차이가 있죠. 그런가요? 그거는 너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궁금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하고 계신 건지 뭐라 그러지?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품질 관리라는 거를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밤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여기 B&B가 확실히 더 실력파라는 생각은 드네요. 왜냐하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편차를 최대한 줄인다, 그렇죠. 지향한다고 할 그게 수 있겠습니다. 되게 그게 진짜 노하우인 것 같아요. 편차를 줄이는 게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언제 원 얘기하다가 내가 이게 딴 얘기해가지고 죄송해요. 예. 잠깐 쉬고 갈까요? 그럼 벌써 아, 시간 그러게 넘었어. 시간이 갑자기 확 근데 넘어가네. 지금 여기